이 사연은 서울의 한백만장자 노부부와 잃어버린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외투 속에서도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 김만석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75세의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최영희와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동반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고급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목걸이 하나 사러 가는 건데. 김만석은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세월 함께 울고 웃으며 이겨낸 시간을 담은 선물이었으니까요. 명품관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임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맞춤 양복 사이로 보이는 고급 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품유통업계의 거물, 이제는 백만장자가 된 김만석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품관 직원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과 화려한 조명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선물로 특별한 걸 찾고 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이라. 그의 목소리에 깃든 감정을 느꼈는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장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목걸이 코너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며 김만석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전 그와 영희는 시장 한 구석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던 어느 겨울날 그들의 작은 가게에 불이 났고 5살배기 아들 동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날의 아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을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만석은 오른쪽 손목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 그 흉터는 지금까지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세월이 흘러 그 희망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순도와 컷이 최상급입니다. 직원의 설명에 김만석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곁에는 아내 영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빛에서 김만석은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어때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김만석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자 영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날의 화재로 그녀 역시 비슷한 자리에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상처는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을 담은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해 주세요. 김만석이 결정을 내리자 다른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거래를 도왔습니다. 30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이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희의 손목이 드러났을 때 그곳의 흉터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님 손목에 있는 흉터가 특이하네요. 수진의 말에 김만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의 상처를 지적하는 것이 그리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만석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흉터가 저희 아버지의 흉터와 너무 비슷해서요. 그 말에 김만석과 영희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50년 동안 희미해져 가던 희망이 갑자기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지만 이성은 그 희망을 단호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희망에 가슴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거리에서 동현이와 비슷한 아이를 볼 때마다 뛰어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 가슴 깊이 묻혔습니다. 제 말은 저희 아버지도 오른쪽 손목에 정확히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화재로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화재로 이미 오래전에 말끝을 흐리는 김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있던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흉터가 어떤 모양인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딸 모양이 반쯤 휘어진 것 같은 모양에 아래쪽으로 작은 별 모양 같은 점이 있어요. 그 묘사에 노부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동현이의 흉터는 화재 당시 작은 냄비 손잡이에 대어 생긴 것으로 그 특이한 모양은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노부부의 반응을 보고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밤마다 그 흉터를 만지시며 우시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김만석은 손을 파르르 떨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당황스러워하며 진정시키려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잠시 여기 앉으시겠어요? 그녀는 노부부를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만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떨리는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동현이일까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흉터만으로는. 김만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흉터만으로는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노부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만석과 닮은 눈매, 영희의 미소를 가진 얼굴. 하지만 50년의 세월은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아버지도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희망에 상처받았던가. 하지만 영희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나봅시다. 그게 우리 아들이든 아니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이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부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이수진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용인의 식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김만석과 영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시작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아들을 찾는 희망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여보, 만약 정말 우리 동현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만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일찍 일어나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용인의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김만석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네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에서 그들은 잠시 주저하며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소?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해요, 여보. 언제나처럼. 두 사람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라 손님은 없었고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들어온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선명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노부부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이수진에게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 앉으시겠어요? 이정훈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만석은 이정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 동현의 어린 모습과 눈앞의 중년 남성을 겹쳐보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김만석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수십 년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차 있습니다. 이정훈이 세 잔의 차를 내려놓고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지만 흉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던 중요한 손님이 두 분이신가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만석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는 5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부부입니다. 이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수진이가 손목 흉터에 대해 말했더군요. 김만석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들 동현이도 그 자리에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손목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주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에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부부가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특별한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 모양의 작은 별. 김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려 같은 자리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비슷한 흉터가 있어요. 아들을 구하려다가 셋 다 같은 불에 데었거든요. 이정우는 영희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제 감정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화재가 있었다는 것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동현이는 5살이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1970년 시장 화재 때 저희는 만두 가게를 했었어요. 이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해가 196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음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지만 50년의 세월은 확신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혹시 김만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오랜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이정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 과정은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다시 이정훈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작지만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시는 건 어떠세요? 이정훈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함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노부부는 고마워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정훈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어려운 시절, 18배 독립해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운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작은 식당을 열게 된 이야기를.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찾아다녔답니다. 김만석도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악몽을 꿨소. 불길 속에서 아들을 부르는 꿈. 그 후로도 거리에서 비슷한 아이를 볼 때마다 달려가 확인했지. 이정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항상 만두를 잘 만들었어요. 이정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만두 맛이 특별하다고 하곤 했죠.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만두 빚는 걸 좋아했어요. 5살 어린아이였는데도 제 옆에서 따라 하려고 했지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을 하룻밤의 대화로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노부부와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50년의 세월, 5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이 순간으로 집약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세 분은 친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석의 굳건했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고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고아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동현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아니 이제는 김동현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알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뒤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세 사람은 그 작은 공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김만석이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 순간 50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영희도 그들에게 달려가 함께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재회의 행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현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김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경찰서, 신문 광고, 심지어 다른 도시까지 찾아다녔지. 그날 화재가 났을 때 내가 가게 안쪽에 있었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구하러 들어갔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우리 모두 화상을 입었고 그 혼란 속에서 내가 사라졌어. 동현은 자신의 손목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나타내는 유일한 단서였던 그 흉터가 이제는 가족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이름이 김동현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동현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고아원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18살에 독립해 식당 일을 시작한 이야기,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딸 수진을 키웠던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김만석과 영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 동안 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김만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동현이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운명이었을 뿐이죠. 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그날 저녁 동현은 자신의 특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아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왜 만두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동현의 작은 거실에 앉아 옛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김만석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동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동현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인물이 참 반듯했어.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네. 동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제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김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전부였어. 너를 잃고 나서도 우리는 항상 내 자리를 비워두었지. 영희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방도 그대로 있단다. 물론 지금은 내가 어른이 됐으니 맞지 않겠지만.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씩 조각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의 식당에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저녁 아버지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조부모를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곧바로 일어나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를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김만석도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없었을 거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흉터를 보고 아버지 생각이 났죠. 아버지가 항상 그 흉터에 대해 궁금해 하셨거든요. 동현은 자신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새로운 가족을 찾았지만 수진은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식당은 어떻게?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작은 식당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김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서울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떻겠니?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내 삶이 여기 있으니까.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구나. 동현은 부모님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따뜻함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집도 보고. 김만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거라. 서두를 필요 없어.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시간 내서 함께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궁금해요. 다음 주 동현은 식당을 잠시 휴업하고 수진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살 때 떠났던 도시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처음 가보는 낯선 곳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든 게 궁금해.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만석과 영희가 사는 집은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동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만석과 영희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영희가 손자와 증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식사 준비해 놓았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동현은 그 안의 화려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김만석과 영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동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내 방에 선물을 두었지. 영희가 동현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문이 열리자 동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방은 5살 아이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동현의 사진들과 함께 세월에 따라 상상으로 그려진 성장한 동현의 모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 모습을 예상해서 그렸어. 김만석이 설명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너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며 살았단다.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이 방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니. 수진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식사 시간 그들은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특별히 만두를 손수 빚었고 동현은 그 맛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만두 맛이 왠지 익숙해요. 제가 만들던 만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영희는 기쁨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항상 내 옆에서 만두 빚는 걸 도왔거든.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손재주가 좋았어. 식사 후 김만석은 동현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식품이라는 회사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점차 사업을 확장했어. 만두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다양한 식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 동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토록 큰 슬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부모님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지금은 만석식품이 식품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김만석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김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동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진짜 방, 자신의 진짜 집에서 평생 동안 알지 못했던 소속감을 처음으로 느끼며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진짜 집, 그의 진짜 방, 5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노크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동현아, 일어났니? 영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 네, 어머니. 곧 나갈게요. 동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마치 그가 놓친 50년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김만석과 영희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잘 잤니?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아침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영희는 동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모두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맛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어머니의 직감으로 아들이 좋아할 음식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가볼래? 아니면 서울 구경을 할래?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안내해 줄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도 일어나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만석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김만석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만석은 미소로 답하며 직원들에게 동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 내 아들이야.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동현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임원실이 나타났습니다. 김만석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 김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공장이 5개나 있어. 해외 수출도 하고 있고. 동현은 아버지의 성공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만두 가게에서 시작해 이런 거대한 기업을 일군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김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사라진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어. 그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뤘습니다. 회사 투어를 마친 후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중
김만석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동현아, 내 미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물론 서두르라는 건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봐. 동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에게는 용인의 작은 식당이 있었지만 이제 서울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식당을 그냥 접기는 아쉽고,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김만석이 동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식당을 완전히 접지 않고 서울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레스토랑 사업부를 맡으시거나. 김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사실 우리 회사는 최근 레스토랑 체인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 동현이가 가진 요리 실력과 경영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동현은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네요. 제가 사랑하는 요리를 계속하면서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를 지지할 거야.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만석은 동현에게 어린 시절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차를 타고 종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이 시장이 우리가 만두 가게를 했던 곳이야. 김만석이 오래된 시장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동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5살 때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화재가 났었나요? 김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시장 일부로 번졌어. 그날 혼란 속에서 내가 사라졌지.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다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꿈에서 이런 순간을 그렸는지 몰라. 동현도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것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의 뿌리, 그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가족을. 시장을 나와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동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서울로 오려고 합니다. 식당은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요. 김만석과 영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수진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정말이니? 김만석이 확인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들은 동현의 결정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희는 동현과 함께 주방에서 만두를 빚었고 김만석은 오랜 세월 동안 아껴둔 와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김만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네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이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한 달 후 용인의 정훈이네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현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공간을 정리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땀과 눈물, 희망과 좌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추억은 잊지 않을 거예요. 동현이 빈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동현은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수지는 언제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항상 그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내가 그날 할머니의 흉터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수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할 때가 된 거죠. 서울로 돌아온 동현은 부모님의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만석은 만석식품의 새로운 사업부로 동현의 주방이라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구상했고 동현은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내 요리 실력과 경영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식품 노하우와 결합하면 성공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지. 동현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며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첫 매장은 강남에 열고 이후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동현이 제안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만석식품의 인프라를 결합하면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거예요. 김만석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비전이 마음에 들어. 이사회에 제안해보자. 일주일 후 만석식품 이사회는 동현의 주방 프로젝트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동현은 공식적으로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첫 레스토랑 오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했습니다. 영희는 특별히 동현의 유년 시절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동현아, 너의 성공을 축하해. 김만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영희도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넌 스스로의 힘으로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수지는 조부모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식사 후 동현은 부모님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별을 무척 좋아했던 것 기억나? 영희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으로 별을 보여달라고 조르곤 했지. 동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도 모르게 계속 별을 좋아했어요. 식당 이름도 처음에는 별빛 식당으로 짓고 싶었을 정도로요. 김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속일 수 없나 봐.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었지만 어떤 연결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지. 그 말에 동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부모님과의 연결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레스토랑 오픈 날짜는 언제로 정할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동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맞추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재결합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김만석과 영희는 그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은 동현을 찾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날짜구나.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동현은 첫 레스토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모든 과정에 그의 열정이 담겼습니다. 수진도 대학교 수업 외 시간에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어때요?
수진이 디자인한 동현의 주방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달 모양과 작은 별이 포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동현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징이 담겨 있네. 정말 좋아. 김만석과 영희도 로고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아픔의 상징이 아닌 가족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현의 식당 단골이었던 지역 신문 기자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 사장님, 50년 만에 친부모를 찾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현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가족과 상의 후 승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동현의 주방 첫 매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동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50년과 갑자기 찾게 된 가족. 그 모든 과정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석과 영희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동현이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죠. 그 인터뷰는 다음 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50년 만에 기적적인 가족 재회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동현의 주방 오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드는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네요. 동현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김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이야기를 사랑하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거야. 결혼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동현의 주방 첫 매장은 오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는 동현의 철학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스토랑 한쪽 벽에는 김만석, 영희, 그리고 어린 동현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오픈 리허설이고 모레가 그랜드 오픈이죠. 가족들은 함께 완성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김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50년의 공백을 메우는 동현의 주방 그랜드 오픈 당일 레스토랑 앞에는 개장 2시간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동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오픈 첫날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음식 평론가들도 초대되었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취재팀까지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동현이 주방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픈을 앞두고 모든 요리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요리 실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어. 오늘은 그저 즐기면 돼. 영희도 주방에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동현에게 몇 가지 오래된 가족 레시피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양념은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5가지 재료의 황금 비율이 중요하지. 동현은 어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피를 통해 전해진 요리의 감각 같았습니다. 개장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레스토랑 중앙에 모였습니다. 김만석, 영희, 동현, 그리고 수진. 4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50년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김만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잖아요. 동현이 부모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은 시간 최대한 소중하게 보내요. 수진도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전해지다니 너무 행복해요.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동현은 주방으로 돌아가 요리에 집중했고 김만석과 영희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홀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습니다. 동현의 특제 만두는 단연 인기 메뉴였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온 비법과 동현만의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요리였습니다. 이 만두는 정말 특별해요. 한 음식 평론가가 감탄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동현은 바쁜 주방에서도 때때로 홀을 둘러보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픈 행사 중반, 김만석이 모든 손님들의 주목을 받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만석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재결합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화재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죠. 그런데 기적처럼 올해 우리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 50주년이기도 합니다. 김만석이 계속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제 기쁨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 동현이와 손녀 수진이가 함께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는 동현을 주방에서 불러냈습니다. 동현은 셰프 유니폼을 입고 홀로 나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영희와 수진도 함께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동현의 주방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아들의 열정과 꿈이 담긴 곳입니다. 김만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의 맛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동현도 마이크를 건네받아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뿌리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만석은 특별히 준비한 와인을 모든 손님들에게 한 잔씩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결합과 동현의 주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축하와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만석은 동현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결혼 50주년 선물이었어. 김만석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았지. 바로 너야. 동현이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3개의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펜던트에는 김만석, 영희, 동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야.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리와 시간도 우리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동현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50년의 이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첫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평론가들이 극찬했고 예약은 몇 달치가 꽉 찼습니다. 하지만 동현에게 가장 큰 성공은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을 때 4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는 특별히 준비한 가족 전통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레시피야.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기쁜 날에만 만드는 거지. 그들은 함께 디저트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밤 별이 유난히 밝네요. 수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동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김만석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영원히 빛나길. 4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50년의 이별과 아픔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했지만 동현의 주방은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여러 지점이 서울 곳곳에 문을 열었고 동현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만석과 영희는 그들의 남은 여생을 아들과 손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동현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함께 가족으로서